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당장 피난처 찾기에 바쁩니다. 월가에서도 연일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커지는 침체 공포, 그 틈새에서 어디가 주목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임선우 캐스터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월가의 시선에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네, 이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죠. 이 아폴로가 최악의 전망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때와 같은 공급 부족 상황을 예상하면서 조만간 미국 내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경고했는데요. 이로 인해 해고 칼바람도 불 것으로 내다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의 출항이 줄고 있는데 이달 초 중순 사이 전체 출항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이 여파로 트럭 운송 수요도 함께 줄어 소매점의 진열대가 비는 현상이 가시화되고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6월부터는 트럭 업계와 소매 업계를 시작으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올해 여름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얼마나 빨리 줄고 있나요? 네,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이 중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20피트 컨테이너 예약 물량은 1년 새 45%나 급감했고요. 최대 60%까지 줄었을 것이란 집계도 나오는데 이번 달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물량도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는 아직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산 상품 공급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상황이 바뀔 것이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 경제의 침체 확률 많이 높아졌죠? 네, 최근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네. 미국 경제 침체 확률 중위값이 1월 20% 수준에서 현재는 45%까지 늘었고요. 바클레이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혼선과 중국 공급망 쇼크 등을 이유로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와 기업 전망 등 경제 주체의 심리를 측정하는 소프트 데이터는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인데다 실물 지표로 불리는 하드 데이터의 경우 고용과 생산 지표는 아직 버티고 있긴 하지만 곧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상황은 종합을 해봤고 투자자들 어디에 지금 몰리고 있는지 좀 봅시다. 일단 달러와 미 국채가 흔들리니까 신흥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네, JP모건에 따르면 최근 신흥국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의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일 당시와 비교해 0.13%포인트 하락했는데 네. 같은 기간 시장 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0.07% 넘게 오른 것과 대비됩니다.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4일 3.85%를 찍은 뒤 며칠 뒤 4.58%까지 치솟았다가 잠시 안정되나 싶더니 최근 또 흔들리고 있죠. 브랜디와인 글로벌 투자운용의 애널리스트는 신흥국 채권 강세가 목격되고 있다면서 멕시코와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채권 등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는데 실질 금리가 여전히 높은 만큼 투자 요인이 있고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을 사려면 달러를 환전해야 하는 만큼 최근에 달러 약세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사이트 인베스트먼트의 폴 벤슨 역시 셀 아메리카 흐름 속 안전하다고 평가받아온 미국 달러화와 국채 등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도 뭐 이 흐름을 모를 리가 없겠죠. 올라타고 있어요. 네, 특히 브라질 국채에 몰리고 있는데요. 네. FN가이드에 따르면 해외 투자 펀드 가운데 브라질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는데 3개월 수익률은 13% 육박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액만 33억 달러 육박했는데요. 1년 새 50% 넘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브라질 국채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최근 브라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채권금리가 급등했는데 10년 만기물이 연 14%대 중반을 기록할 정도로 높습니다. 채권 평가 차익을 고려하지 않고도 이자로만 14%의 수익을 보는 셈이고 여기에 더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원자재가 풍부한 브라질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투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국가 부도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의 주의가 필요한데 무디스가 평가한 국가 신용 등급은 BA1 등급으로 투기 등급에 해당하고요. 특히 해외화 변동폭이 큰 만큼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디가 주목받고 있나요? 네,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이 주식 비중을 줄였던 아시아 헤지 펀드들이 지난주부터 다시 일본과 인도 주식을 매수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네. 미국과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할 것이란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보다는 장기물 대신 단기물 국채로 갈아타는 움직임도 포착
포착됐는데 관세 발표 후 초반에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른 반면 2년물 금리는 오히려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자, 투자처 얘기만 했는데 뭐 다 제쳐두고 지금은 현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네, 신흥시장 투자 대가로 불리는 마크 모비우스인데요. 네. 현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 왕이다. 펀드 자금의 95%를 현금으로 채우고 있다면서 뚜렷한 투자 기회를 찾기 어렵다 진단했습니다. 모비우스의 높은 현금 비중은 관세 갈등으로 인한 위험 수준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겠죠. 주목해야 할 점은 모비우스가 석 달 이상 현재 현금 비중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기회가 포착되면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 단기적인 관망세 뒤에는 투자 전략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틈바구니에서 인도를 유망한 투자 대안으로 지목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도는 미국의 상호 관세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도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래도 나는 미국에서 좀 기회를 찾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월가에서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리서치 커버리지 중 배당 수익률이 연 2.5% 이상, 지난 3년간 배당금 연평균 성장률 5% 이상, 잉여 현금 흐름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의 증가율이 5% 이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우수 배당주 7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종목들로 에버소스 에너지와 펩시코, 시티그룹, 엑셀에너지, 콘페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PPG 인더스트리스를 꼽았습니다. 먼저 에버소스 에너지는 7개 종목 중 배당 수익률이 5.2%로 가장 높았는데 S&P 500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치인 1.3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고요. 26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린 만큼 유틸리티 기업 특성상 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다는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펩시코는 지난 2월 연간 배당금을 5% 인상하면서 53회 연속 늘렸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린 시티그룹, 또 각각 3%대 배당 수익률을 찍은 엑셀에너지와 콘페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포트폴리오를 지키려면 배당 수익률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실적 전망과 미래 배당금 지급 여건까지 따져봐야 한다 강조했는데요. 결론은 틈새를 찾는 월가의 움직임 주목해봐야겠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가 됐습니다. 자, 임산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